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안녕하세요. 바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 유안타 투데이 유투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를 견인했던 성장주들이 다시금 상승세를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성장주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유안타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섹터 담당하시는 이창영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창영입니다. 네, 팡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성장주들, 특히 IT 계열의 주식들은 순손실의 규모가 매우 큰데도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전통적인 가치 평가로는 이해하기 힘든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근데 저희가 보통 뭐 비싼 주식, 좋지만 너무 비싸서 이익이 잘 안 나와서 그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제 그 주식이 테슬라잖아요. 근데 테슬라 PSR이 작년 기준으로 20배고요. 네, 올해 기준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 12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최근에 상장한 그 샌드박스, 그 뭐 메타버스라고 이제 요즘에 시장에서 되게 유명한 로블록스가 PSR이 41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똑같은 이제 메타버스 회사인데 유니티 소프트웨어라고 이 회사는 PSR이 35배입니다. 두 회사 다 지금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고요. 뭐 스퀘어가 이제 PEI 한 300배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10조를 하는 회사가 11조가 되면 10% 성장을 하는 건데 1000억이 되는 회사가 10조를 하면 100배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 이익 규모라든지 매출 규모가 크진 않지만 향후 미래 성장 잠재력이 이제 워낙 크다고 예상이 되는 기업은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성장의 잠재력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시장에서 부여하고 있는 뭐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장외긴 한데 그 뭐 카카오뱅크나 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뭐 이런 기업들이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고 굉장히 지금 저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밸류에이션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을 평가할 때 손익이 아니라 PSR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PSR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익이 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익이 나도 그 이익을 뭐 배당이라든지 그 뭐 사내 유보하는 것보다 빨리 재투자를 해서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같이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선례 좋은 어떤 모델을 보여준 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그동안에 뭐 수백 배 성장을 했지만 그 성장 와중에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족족 계속 새로운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거대 공룡 기업이 됐고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 따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PER 멀티플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밸류에이션 방법인 PR로 쓸 수가 없어서 PSR로 이러한 이제 그 고평가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PSR로 쓰는 겁니다. 근데 뭐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에서 수익 모델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성공한 거를 PSR 척도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기업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IT 성장주들이 매우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기업에는 어떠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긴 한데 뭐 제가 담당하는 게 인터넷 게임 업종이라 오늘은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랑 뭐 NC소프트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이제 최근에 상장을 했죠. 미국에서 지금 뭐 한 80조, 77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그 사실 그 네이버가 쿠팡보다
쇼핑 거래액이 훨씬 많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쿠팡이 한 20조, 21조 정도를 했고요. 물건 판매 거래액이. 그리고 네이버가 28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죠. 한 40%가 더 많죠. 근데 그 네이버는 전체 매출 중에서 쇼핑 매출이 차지하는 게 21%밖에 되지 않지만 시가총액은 62조고 쿠팡은 네이버보다 물건 판매를 덜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80조나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만큼 전 세계 쿠팡에 비해서 그 좀 평가절하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이버의 뭐 강점도 있지만 약점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그 배송이 쿠팡에 비해서 당일 배송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CJ 대한통운 그리고 이마트, 신세계랑 제휴를 해서 그 이마트가 이제 그 오프라인 거점이 많잖아요. 전국에 한 7,300개 되는데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그 배송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쿠팡과 이제 거의 2023년에는 유사한 당일 배송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 국내 이제 성장주들의 한계는 국내 시장에 좀 이렇게 국한돼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을 통해서 그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그 모바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라인이 뭐 그 2020년 기준으로 한 매출이 한 4조 정도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일본의 그 지홀딩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랑 그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일본에서 이제 모바일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일본은 한국 대비 소매 시장이 한 3배 정도 큽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도 한 200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야후 쇼핑이 한 30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텐셜이 어마어마한 거죠. 한국에 대비해서. 한국의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이 한국의 소매 시장에서 클 수 있는 것보다 일본에서 클 수 있는 포텐셜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성공한 모델 있잖아요. 뭐 카카오의 선물하기라든지 그리고 네이버 쇼핑의 성공 모델인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 그 야후 재팬 쇼핑에 접목을 해서 모바일로 서비스를 할 예정이어서 굉장히 좀 큰 어떤 성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제 그 시장에 새롭게 진출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그 코인,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거래도 많고 주가 등락도 굉장히 심한데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밸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이 정리가 안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가상화폐의 가장 좀 그 제도화가 잘 돼 있는 일본 시장에서 라인이 링크라는 이제 그 가상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론트라는 그 가상화폐 시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밸류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로블록스와 같은 그 이 메타버스 서비스, 그 제페토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한 2억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뭐 제페토라는 서비스도 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전 세계적으로 고평가되고 있는 어떤 사업 부분들을 지금 네이버가 계속 잘 하고 있는 과정이다. 대신에 그 가치평가는 굉장히 타 업체에 비해서 좀 덜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치평가가 현실화된다라면 네이버 주가는 좀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죠. 카카오 말씀드리면 뭐 카카오는 사업하는 게 워낙 많아서 최근 이슈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구글에서 투자받은 회사가 뭐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구글에서 투자를 받았죠. 카카오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카카오 그 T로 택시 호출 많이 하실 텐데 지금 뭐 경쟁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전국 택시가 25만 대인데 카카오 T블루가 16,000대여서 이 또한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도 손자회사 그 그라운드 X를 통해서 암호화폐 클레이튼이라는 거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에 여러 생태계가 있죠. 뭐 멜론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택시도 있고, 뭐 그 카카오톡도 있고, 카카오 선물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가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화폐처럼 그 사용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생태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도 뭐 SK, 한화, LG 이런 애들도 참여하는 어떤 그 플랫폼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또 카카오가 굉장히 좀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요즘에 핫한 건 두나무죠. 업비트. 그러니까 이제 그 코인베이스가 미국에서 지금 한 70조
규모로 지금 상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코인베이스보다 업비트의 그 최근 가상화폐 거래액이 더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가치 평가가 좀 또 이렇게 현실화가 되면 카카오 주가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미래 성장성을 크게 그 주목받고 있는 부분들을 국내 네이버 카카오도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NC소프트를 말씀드릴 텐데 NC소프트는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 NC소프트 국내 시장에서 좀 한계를 탈피하려고 해외에 진출을 했는데 잘 안 됐죠. 리니지 2M이 일본, 대만 굉장히 기대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고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어떤 국회 규제도 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리니지 M 업데이트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가지고 뭐 불매 운동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주식이란 건 항상 기회라는 게 위기 뒤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그 불매 운동은 큰 어떤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게임의 어떤 트래픽이나 매출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 확률형 아이템도 그 지금 단일 아이템은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차라고 해야죠. 복합 확률 아이템이 이제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건데 그 단일 아이템 확률이 공개되어 있는 게 0.0001%입니다. 0이 그 소수점 뒤에 3개 있습니다. 0.0001%입니다. 근데도 매출이 1조 원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복합 확률이 공개된다 할지라도 매출에 뭐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의 논의는 자율 규제, 그러니까 게임 업계들이 지금 스스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거를 전 세계에서 흔치 않게 법적 규제, 그러니까 타율 규제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건데 지금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메타버스가 그렇게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그런 좀 과거의 어떤 구습을 답습할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들어서 뭐 현재가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불소2가 이제 2분기 막바지쯤 해서 출시가 될 것 같거든요. 2021년에 이제 최대 모바일 게임 시장의 기대작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면 현재 좀 어수선한 좀 악재들이 좀 깔끔하게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메타버스의 가장 으뜸은 뭐 그 게임 뭐 MMORPG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IT 기업들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가치 평가법과 함께 또 국내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 등 대표적인 IT 기업의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IT 산업은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산업 시장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섹터이니만큼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투자 정보가 향후 투자자분들의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유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는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